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었고요.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떨리던지 시험지를 보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또 시험지를 보고 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해설 영상을 또 찍어야만 되겠다라는, 찍지 않으면 뭐 잡혀가기라도 할 것처럼 무언의 압박감, 이 압박감을 또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카메라를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의 수능 해설 영상에서는 좀 꼼꼼하게 좀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찍었으니까 아마 속도감은 좀 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좀 해설을 좀 원했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개별 문항들에 대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로 미루기로 하겠고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6시부터 찍어가지고 지금 9시에 완료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또 업로딩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실력으로 찍었지만 좀 많이 이삐 여겨주시고 되게 서둘러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번부터 목적 문제예요. 저는 딱 요 문장이 보이던데 밑에서 네 번째 문장 therefore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테고, I am encouraging you to submit a proposal.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장려하다. 저는 여러분이 제안서 propose의 명사형입니다. submit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출하다의 뜻이 있죠. 제출할 것을 장려합니다. 무엇에 대한 제안서겠어요? 새로운 클럽에 대한 여러분이 크리에이트하고 싶어하는, 답이 딱 나왔죠? 2번. 자, 근데 앞에 살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리퀘스트가 있었대요. 왜 우리 학교에는 동아리가 이렇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죠? For more diverse school club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To expand the number of clubs. 동아리의 숫자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 동아리들이 이제 뭐 또 다 학업과 관련된 거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extra curricular, 커리큘라 이외 그런 활동들을 위한 동아리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힙합도 나오고 케이팝 댄싱도 나오고 코딩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19번. 소피의 신경 변화. 쭉 읽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반전이 일어나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갑자기 소피가 익숙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익숙하다. 편안하다. 다음 줄. 그녀 앞에 뭐가 있었냐면 벽이 있었는데 with the flowers painted on it. 꽃이 그려져 있는. 그죠? 비록 그 색깔은 were now faded. 희미해졌지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 familiar란 단어가. 그죠? 친숙한, 익숙한 그 모양은 the same ones she had painted. 아, 내가 그렸던 거구나. 소피가 그렸었던 자신의 아빠와 함께 어렸을 때, 그죠? 똑같은 그런 어떤 꽃들이었다는 거죠. 소피가 긍정의 행위를 합니다. nod. 밝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자랐던 집을 찾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심경을 딱 얘기해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밝게 미소를 지었다, 익숙했다 이런 걸 가지고 긍정적인 단어가 와줘야겠죠. 그리고 앞에를 딱 확인해 봤더니만 어딘가 옛 고향을 찾아가지고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 마을이. 여기 보세요. uncertain. 확신이 안 서는 거야. awkwardly, 어색하게 막 주변을 돌아보았고, 뒤에 unsure 또 나왔네요.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confused란 단어가 되겠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어려웠던 건 없었죠? 자, 20번 주정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식은땀 납니다. 등골 오싹해지죠.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걸 읽으면서 밥 딜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이라는 가수를 떠올렸다면 굉장한 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주정 문제예요.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험 끝나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죠? 여기 must be.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remarkable한 어떤 작품들, 현대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정도예요. 이것이 must be recognized, 인정되어야 한다. 현대 문학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가수들 딴따라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만든 노래의 작사 정말 문학적이지 않느냐? 요 문장만 딱 읽어도 릴릭스가 이제 서정시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사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릴리시스트가 작사가입니다. 언어와 문학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2번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수능의 그 80%예요.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문학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 이거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해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겠어? 인정하라는 거겠지. 보세요. The influence of modern musical lyricist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evolution of language. 맨 마지막 문장을 뒤집어 놨잖아요. 거꾸로 이 첫 번째 문장을 뒤집은 게 마지막 문장이고요. 중간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 왜 인정이 안 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restraint라는 단어가 뒤에 장문독기래 빈칸한성에서 아주 결정적인 명사로 쓰입니다. 이미 전조가 보이네 이 단어가. recognize란 동사의 명사인 recognition이고 요거의 이제 동의어가 acknowledgement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의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제한됐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무시되어 왔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인정하라는 얘기죠. 폭발, 뭐의 폭발? 아주 놀라운 문학적인 어떤 작품들의 폭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21번 함축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이 딱 첫 번째 문장에 있네요. 디지털 플랫폼은 만들었다. 이걸 동사라고 합시다. A lot of work, 많은 일들을 목적어라고 합시다. less sticky가 목적격 보호죠. 덜 끈적하게 만들었다. sticky, 끈적하다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덜 끈적하다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 일단 이것만 잡아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삶, 노동, 작업, 방식 왠지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스티키라는 게 왠지 나쁜 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 21번 함축 유형 과거 기출문제를 여러 차례 돌렸던 친구라고 한다면 펜인데 그 후라이팬 이게 잘 안 들러붙는 펜에 관련된 함축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또 연상하는 그런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요 솔직히 이 문제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중간 안 읽고 얘부터 그냥 바로 찾아갔어요. 얘가 되게 이해하기가 쉽잖아. 여기 보니까 딱 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한 중소업체가 프리랜스 트랜스크라이버 옮겨 쓰는 사람
고용할 수가 있다. 하루는 나이로비라는 곳에서, 그 다음 날은 뉴델리라는 곳에서. 좀 자유롭다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사무실, 공장 이런 것들이 지어질 필요가 없다. 왜? 디지털이니까. 어떠한 뉴델리면 뉴델리, 나이로비면 나이로비 이런 지역적인 규제가 준수가 되지 않더라. 따라서 no local taxes are paid. 어떤 지역에 무는 그런 어떤 세금도 지불되지 않더라.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악용하죠. 근데 뭐 현실이니까. 딱 여기만 읽어보더라도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작업 방식을 어떻게 만들었다? 되게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끈적끈적이라는 건 고정이잖아. 야,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 눈길에. 다른 건 안 보였어요. In conducting business.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공간을 막 넘나드는 거 아니야. 스페이스의 형용사 spatial.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flexibility를 고양했다. 엘리베이터, 그 지위를 상승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걸 드높였다는 얘기죠. 공간적인 어떤 유연성을 엘리베이트했다. 답 2번 끝. 나머지 선택지 중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한번 1번 볼까요? 지역의 어떤 딜레마를 해결했다. 전 지구적 시장에. 좀 약한데 어떤 게 딜레마란 얘기야? 3번. 로컬 비즈니스의 지리적인 확대를 약화시켰다. 이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4번. 릴리브, 완화시켰다. 엄격한 법적인 과정, 지역 아웃소싱에.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건가? 5번. Allowed business to be less complicated in its hiring process. 이것도 긍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네. 고용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덜 복잡하게끔 단순하게끔 가능케 해주었다. 하지만 지금 막 지역을 막 넘나드는 얘기다 보니까 2번이 가장 좋은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맨 마지막 문제? 이런 식으로 고용주는 사업자는 leaves behind. 원래 이게 leave 목적어 behind인데 목적어가 이제 뒤로 간 거죠. 뒤에 뭐를 남기지 않는다? 어떤 물질적인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아. 디지털에서 해버리니까. 장소에다가 남기지 않는다. 한때 자기가 고용주였었던 그러한 장소. 내가 옛날에 만약에 서울에서 사업을 했었으면 내가 서울에다 공장도 차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면 서울에다가 뭐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쓰레기라든지 남기게 될 텐데 그런 걸 남기지 않아. 왜? 디지털에서만 노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 되게 자유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웃소싱이란 단어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보세요. 서비스 워크와 특정 장소가 맨날 결부되어 있었는데 그 끈이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좋은 답은 2번이라고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만 읽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단어가 약한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코오피티션.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아니 이번 시험에 종특인가? 24번에도 컬처테인먼트라는 합성어가 나오죠. 줄임말이 대세인데 영어에서도 이렇게 합성어가 대세인가 보네. 나만 모르고 있었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가지고 당황하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좋아. 나 무식해. 나 몰라. 라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냥 읽어갑시다. 그죠? 첫 번째 문장. 스포츠 생태계가 존재한다. 스포츠 환경이 존재한다. 뭐에 근거해서 코이피티션이 존재하는 타입, 속도에 근거해서
이 무슨 말이야. 스포츠 생태계에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보네. 도대체 커피티션이 뭔데? 커피티션이 뭔데? 이거는 이렇게 정의된다. The simultaneous pursuit. 동시에 추구하는 거래. 이거 하나 추구하다가 나중에 저거 추구하고 저거 추구하다가 이거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된대. 굉장히 모순적인 개념이죠.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니야. 협력과 경쟁이라는 게.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래. 회사들 사이에서. 뭐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가 원래 지렛대잖아요. 지뢰로 이게 올리는 거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레버리지 시키기 위해서. 좋은, superior, 뛰어난, 우월한 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서. 아, 이쯤 되면은 좀 얄팍한 생각이 좀 들죠. 내가 정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느냐. 그래? 스포츠 행사, F1, 불스원, 뭐 예를 들면 페라리 이런 애들이 막 서로 경쟁을 하지만 어떤 이 대회의 어떤 그 재미,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의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 협력할 때는 서로 협력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가? 이러다가 아니야, 이거 요지 문제야. 요지 문제니까 요지에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요지를 딱 보여줄 만한 어떤 문장들을 찾는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는 적절하게 매니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뢰와 컨피던스, 그래서 컨피던스는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밀 이런 뜻도 있어요. 비밀, 그런 문제가 being paramount,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죠?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협력하면 안 되죠.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자, 그 다음 문장. 그것은 챌린징, 어려울 수가 있다. 뭐가 어려워? 컬래버러티브 하면서도 컴피터티브 하는 게 스포츠에서. 그렇죠.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의미합니다. careful한 balancing act. 드디어 이제 답과 직결될 만한 표현이 나왔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균형 잡는 행위가 may be required, 요구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In terms of the amount, 양의 측면에서 강조의 양, 놓여지는 각각의 행위에 경쟁을 할 때는 경쟁, 협력할 때는 협력, 그 양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행위가 요구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답으로 바로 직결이 되죠. 1번. 스포츠 산업에서는 협력과 경쟁 사이에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 마지막 문장이 또 우연히 눈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딱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장해 줄 것이다. One is not neglected at the expense of the other. 그래서 one과 the other라는 거는 협력과 경쟁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간과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어느 거 하나가. 다른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추구된다는 얘기를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지를 살짝 봤더니만 협력과 경쟁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지금 또 별로 없네요. 그죠? 여기 선택지 2번 정도까지. 나머지 3, 4, 5번 같은 경우는,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협력 경쟁 얘기가 전혀 없고요. 답은 1번입니다. 의외의 복병 문제가 23번 아니었을까요? 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 트랜sit. 이 단어랑 이 단어가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트랜시시라는 단어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하고 동의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캐치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제는 선택지가 이제 본문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쓰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 주제를 못 잡아내면은 뒷부분 가면 갈수록 글도 짧고 더군다나 여기 맨 마지막 문장 있죠. 여기가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스피드에 대해서 비명을 지른다. 프리퀀시에 대해서 속삭거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굉장히 비유를 쓰고 있어가지고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좋죠. 저도 그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대중교통 중에서 빠른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자주 오는 거죠. 한번 오고 나서 나중에 한 50분, 40분 만에 오면 정말 짜증나죠. 빈도, 프리퀀시 보다 스피드, 속도를 강조하는 거, 이것은 말이 될 수 있다. 요러한 상황에서. 로우 디맨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장거리, 예를 들면 왜 시외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생명이죠. 한 번 오고 나서 다음번 오는 데에는 뭐 1시간 걸리더라도,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저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속도와 프리퀀시의 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라고요. 좀 뒤집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는 저렇게 속도만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냥 평범한 운전자, 지는 차가 있으니까 좋지. 걔가 가지고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가 딱 나옵니다. 여기 법부터 보세요. 트랜시시라는 거는, 여러분, 전철이라는 거는 나한테 와야지만 오는 거지, 나한테 오지 않은 전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딱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그것이 곧 오고 있는 경우에만 거기 있는 것이다. 근데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의 경우에는 스피드가 핵심이죠. 근데 보세요. 계속 근데 그 자동차하고 대중교통을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이야. 보세요. 스피닝이라는 것도 프리퀀시라는 것이 없으면 worthless, 가치가 없는 거야. 따라서 a transit map, 관계대명사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 지하철이 속도만 중요시 여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속도에 대해서만 큰 소리 내고 빈도에 대해서는 막 작은 소리로 얘기해. 중요시 여기지 않아. 이런 지하철 여러분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지. 이것은 아마 혼란을 갖다가 플랜트하고 있는 것이다. 혼란을 심는다는 얘기는 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가 중요하다? 프리퀀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value가 동사일 때는 가치격이다. 이거의 중요성. 이거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 항상 맞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대중교통이 너무 느린 것 같아. 하이스피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줘. 개인의 어떤 바람을 좀 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성 이런 얘기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제목 문제 3점짜리예요. 선택지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 선택지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이해됐어? 두 번째 문장 길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석하지 말고 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래. 이제 버릇이 나와버렸어. 애들한테 설명하는 것 같이.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주최한 에이펙 정상회담, 거기 각국 그 정상들 모셔다 놓고 뭐 GD도 나오고, 왜 생각이 안 나지? GD 말고 무슨 어떤 우리나라 그 캐대언 그 음악을 어떤 여학생 쬐끄만 여학생이 그 뭐야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인공지능 로봇 개가 막 춤추고, 우리나라 전통 그 노래 뭐 춤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한복 그런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딱 연상이 됐는데, 이 단어가 뭐야? 컬처테인먼트가. 인포테인먼트란 말은 제가 좀 익숙해졌는데, 컬처테인먼트는 뭐야? 컬처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한 단어가 보네. 뭐 눈대중으로 알고 넘어가야겠죠.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이점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어요. makes it attractive. 그것을 컬처테인먼트를 받는 거겠죠.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정치가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 둘 모두에 있어서, 그렇죠, 이참에 꿀 뽑아야죠. 캐디언 인기 있으니까 K-팝, 뭐 K-문화, K-음식 뽕 뽑아야 됩니다. 물 들을 때 노 져야 된다고요. 정치가들이나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결국 같은 얘기일 거란 말이야. 보세요. 인센티브다. 아까 얘기했었던 정치가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정부와 당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 집단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끔 하는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거, 이런 거 디벨롭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크고 좀 더 하이 프로파일 이벤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위험성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이원서 딱 얘기잖아. 그런 상업화,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다? 컬처테인먼트가 다 그냥 똑같아. 다 그냥 케이팝, 응? 캐리어 노래 부르고 앉아 있고, 그 뭐야, 맨날 그 김밥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치킨 맨날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의 어떤 오리지널한 메시지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어떤 위험성. 지금 여기 ING, 여기 ING, 전부 다 이게 리스크에 걸리는 ING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것은 또한 무엇으로도 이어질 수 있냐? 더 작은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가 셋업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요 lead to에 걸리는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들을 선행사로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 스몰러부터 여기 이벤트까지를. 오직 청중들을 더 추가적으로 디바이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더 작고 비상업적인 독립적인 행사들로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뭐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결과는 결과니까 그냥 그 결과로 보는데, 약간 내심 좀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뒤에 보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잠재적인 경제적인 개인에 그 견주어서 이런 것도 밸런스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보세요. Changing political, social, religious landscapes.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어떤 풍경을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문화와 함께 당연히 새로운 문화가 있으니까 새로운 컬처 엔터테인먼트 경험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은 건전한 성장 분야래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하지만 보세요. 건강한 것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One that by its very nature, 바로 그 속성상 항상 돈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착취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마주한 그런 걸 마주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델리키트한, 섬세하고 미묘한 그런 성격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굉장히 착취하려고 아마 한단 말이야. 근데 또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고 좀 이질적이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거를 지나친 상업, 돈 밝히는 것. 하지만 그것만의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이랄지 문화적인 즐거움이라든지 이질적인 다양함 이런 것들을 소울로 본다면 제목으로서 캐시 오와 소울 이게 되게 좋은 거죠.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와 커플이 될 때, 결합이 될 때, 접목될 때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소울을 놓치게 되고 이 소울도 지켜야 되고 캐시와 소울. 그래서 물음표로 해놨죠. 딱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 사이 균형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답이 2번이었다는 거죠. 아 이거 어려웠어. 본문에 뭐 캐시란 말이 전혀 없었고 소울이란 말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1번은요. 문화의 상업화. 그것이 가지고 온 예상치 못한 이점들. 안 돼. 상업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선택지 3번. 컬처테인먼트는 연애 오락이 케이팝 같은 게 문화가 되려는 어떤 꿈, 야망이다. 출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출발하는 게 그리 아니었잖아요. 결합 얘기였죠. 새로운 문화들, 컬처테인먼트에 독이 든 과일, 독과일, 해가 되는 과일 별로 안 좋다. 그죠? Why, 왜 밸런스드, 균형 잡힌 투자가 중요한가? 오락산업에 있어서 이것도 균형까지는 좋았는데 오락산업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 어려웠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상대적으로 뭐야? 절대적으로 쉬운 그런 유형들이죠. 도표와 안내문. 뭐 특별히 말할 게 있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안내문의 텍스트의 길이가 조금 길었다? 어려웠다?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5번, 26번은 굉장히 쉬웠죠. 25번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타입 어떤 의사소통 그 형식별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의 퍼센티지를 지금 이렇게 도표에서 나누고 있는데 좀 주의할 사항 노트가 좀 있었는데 굳이 이거 읽을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그죠? 매일같이 한다. 덜 자주 한다. less often이란 표현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타입이 지금 총 4가지가 나와 있죠. 문자, 그 다음에 전화로 통화하는 거, 이메일 하는 거, 비디오 채팅하는 거. 당연히 이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어지네. 이번 시험에 지문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저는 43번, 45번 귀에다 이어버드 끼고서 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아기가 이 25번하고도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바로 그냥 4번 가보죠. less often. 딱 하나의 카테고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카테고리의 경우에 이메일링이 최상급 앞에다가 이렇게 서술을 쓰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the second highest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퍼센티지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내려가다 보니까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메일링의 경우는 두 번째가 아니죠. 가장 높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레스 오픈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26번 맥스 클라이버에 관한 단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선택지가 또 아래에서부터 답이 있으려나? 선택지 1번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태어났다. 스위스하고 쥐리히만 빨리 찾으면 돼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924년에 박사학위
야, 이거 석사, 학사 이거 단어 막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doctoral degree. 닥터, 이게 박사입니다, 박사. 1924년에 받았네. 그죠? 그 다음에 1952년에 보르덴 어워드와 모리슨 어워드를 수상했다. 1952년 숫자 보이시나요? 찾았고, 그 다음에 보던 어워드, 그 다음에 꼭 이런 게 시험에서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죠. 숫자로 표시 안 했어요. 1년 뒤에 더 모리슨 어워드를 받았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선택지 한번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번 같은 경우 그의 저서 The Fire of Life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책 제목이 지금 이태리처럼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바로 찾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출간된 연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 subsequently 번역이 되었다.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일본어 정도면 여러 언어 맞죠. 선택지 5번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인기 있는 뛰어난 선생님이었다. 저도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outstanding teacher.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인기 있는, 평상시에 학부생, undergraduate, 졸업생, 다시 말해서 대학원생을 graduate 혹은 graduate student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딱 나와줬네요. 자, 이제 안내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스쿨벨 사운드 컨테스트. 학교 종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자, 텍스트가 길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선택지 1번 주제는 행복한 학교 생활이다. 중간부터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글도 좀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theme이란 단어 나왔죠. 주제. 그 다음에 마감일, 뭐 참가자 막 나와 있고, 참가자 아까 participant 쪽에 있어야겠죠? 여기 보니까 all grade라고 했어요. 모든 학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품작은 학교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된다. 출품하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안내문이 아주 단골어이잖아요. submit. 이 submission이라고도 하고 submit entries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죠. 이 entries를 학교 웹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해라. 이게 딱 선택지 3번 얘기였네요.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4개의 학교 종소리가 학생 투표에 의해 선택될 것이다. 의외로 답은 되게 쉽게 나오네요. 3개. 그죠? 요거에 기반해서 이게 그 심사 기준인가 봐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수테빌리티, 적합성, 적절성.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는 안 냈네.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쉽게 낸 거예요. 우승자는 무선 스피커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와이어리스 스피커로 나와 있죠? 답은 4번.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자, 두 번째 안내문 28번 Fun Bowling Season Pass. 시즌권이 있나 보네요. 좀 할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류가 3가지구만. 자,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고 일부 지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게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개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사용하냐? all branches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든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예외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패스로는 신발 대여가 할인된다가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골드 패스로는 하루에 5번. 숫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네요. 여기 지금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답만 구하면 되니까. 선택지 4번 온라인 구매만 가능하다. 여기 만. 요런 거 갖고 문제를 냅니다. The pass can be purchased only online. 그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요런 거는 좀 어려웠네. 양도라는 게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친절하게도 여기 딱 나와 있어요. transfer란 단어가 전하는 거죠. 패스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트랜스퍼러블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일치하는 거니까.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1번 투부정사. 왜 투부정사가 나왔는지 앞에를 살짝 봤더니 enough가 보이네요. enough 투부정사. 동그라미 2번 빙이 있어요.
앞에 any group of foragers라는 어떤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인가?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조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 자체로만 딱 봐도 왠지 맞을 것 같죠? live in 앞에 장소 명사 있고 in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관계부사 where와 위치의 차이 관련해가지고 많이 얘기됐던 거고, 선택지 4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굳어진 표현 아닙니까?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를 수동형으로 바꾸면 be motivated to, 거의 이게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뭐뭐 하도록 동기를 갖다. 동그라미 5번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녀석 아니야. 동사 앞에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 다만 이 5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 하나. 요거 빼고는 뭐 없어요. 글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쉬워요. 개인적으로 이제 적응,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집단적인 어떤 적응, 진화,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택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자, 저는 어법이기 때문에 선택지만 잠깐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세요.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개인으로서는, individuals로서는 적응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스마트한 건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가 뒤에서 스마트 꾸며준다. 이런 것도 이제 학교 내신에서 많이 봤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선택지 2번.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한 덩어리네요. used가 동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집단의 프리저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앞에 쭉 나열했었던 뭐 도구들, 기술들, 환경에 대한 지식, 사회적인 구성, 사회 조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다. 그 유명한 투투용법 아닙니까? 어떤 한 명의 개인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격으로 앞에 가 있고요. 만들어내기엔 너무 복잡하다. 다시 말하면 2번 자리가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동사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나 ing를 갖다 놓는 전형적인 어떤 그 습성, 모의고사의 그 출제 습성, 패턴,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문제였어요. 동사 자리에 동사 써라. 이게 지금 앞에 used가 있어가지고 동사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동사 자리예요. 그럼 나머지 편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동그라미 3번 가볼까요?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모든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많은 다양한 환경들 각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 쉽죠? 인이 당연히 있어야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부여되어 있다. 너무 쉽고. 동그라미 5번. 이러한 사이콜로지는 허락한다. 인간 집단들로 하여금 축적하도록 적응과 관련된 정보의 풀들을. 근데 이것은 관계대명사 대절이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죠. 엄청나게 초과한다는 거예요. 이 풀이.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훨씬 더 초과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게 적다는 얘기죠. 집단에 비하면. greatly, ly가 오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30번 어휘 문제. 3점짜리답게 밑줄 친 어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1번 absolute, 절대적인. 2번 정당화하다. 앞뒤를 살랑살랑 봤더니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란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네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저 동그라미 2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봐줘야죠, 판사님이. 그런 게 상황윤리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keep ing, 계속 뭐뭐 하는 거죠.
저기에 왜 밑줄이 그려져 있을까? 왠지 의심스러운데. 동그라미 4번 컨선. 컨선이라는 단어 되게 뜻이 많은데 걱정이라는 뜻도 있고 관심, 우려, 신경 이런 뜻이 있고 선택지 5번 어벤던 버리다. 버리다는 마이너스니까 만약 저 자리에 플러스 단어가 오면 답이 되겠고. 자, 상황윤리 34번인가요? 칸트 나오죠. 칸트. 제가 가르치는 3학년들하고 최근에 정언명령에 관련된 영어 지문을 열심히 읽었었는데 우리 아가들이 30번 지문 맞췄어야 되는데. 자, 상황윤리라는 거는 되게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이론의 지지자들은 기꺼이 허락한다.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왔네요. cast aside가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저 cast 몰라요 그러지 말고요. aside라는 이 부사 보고서 뜻을 짐작하세요. 옆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abandon이지.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상황윤리. 야, 요 단어의 반대말, 이 단어의 반대말이 relative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반대말일지 아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cast aside 요런 거를 아는 게 중요했네. 자, 절대적인이란 단어의 동의어가 뭐다요? 유사어죠? universal, 보편적인. 칸트가 이런 걸 되게 추구하잖아. 얘네들은 이거 버렸잖아요. 버렸으니까 in the absence of가 나와야지.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칙 이런 것이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다요? 내가 살아야지. 사람을 죽이더라도 결과죠, 결과. 공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겠네. 그죠? outcome, consequence. 따라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남을 죽이는 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지금 스포츠 윤리에서 상황 윤리로 넘어가고 있다고.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는 죽자고 안 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반칙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좀 배려한단 말이야. 막 친구 죽이듯이 막 하진 않잖아요. Caring about one's friends. 친구들에 대해 신경 써. 친구 다쳤나 안 다쳤나 걱정이 돼.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하루 이틀 볼 거 아니잖아. 그 집단과 계속 플레이하게끔 되는 것. 요런 것. 잠깐만요. 이게 지금 리즈 투 여기 S잖아요. 단수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 자 보세요. 친구에 대해 신경 써야 되고 얘네랑 계속 함께 놀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이렇게 이걸 단수 동명사 덩어리로 봅시다. 이것이 이런 행동들로 이어진다. 이런 행동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파울했어. 뭐 인정하는 거죠. 내가 선 넘어간 공 쳤어.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합으로 막 금메달 따, 이 도대회, 우리 학교 대 학교의 시합이야. 그다음 나의 인생줄이 걸렸어. 이럴 때는 좀 반칙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까는 인정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파울을 부른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어드미트로 바꿔놨네요. 말 바꾸게 놨네. 똑같은 파울이나 똑같은 규칙 위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라는 최종 목표가 요거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걸 압도하죠. 경쟁자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어떤 걱정, 관심 이걸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것은 많은 운동선수와 코치들에 의해서 연장이 됩니다.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rt. 필드나 코트에서 최대한 많은 행위를 그냥 get away with, 치워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쟁에서의 어떤 우위, 이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고, 얻으려고. 그러니까 5번에는 얻다, 유지하다 이런 플러스 개념의 단어가 와줘야겠죠. 내가 계속 이기려면 내가 반칙했다는 거 인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이 우리 공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손에 안 닿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abandon 대신에 유지하다, maintain, retain 아니면은 개인 같은 단어, 이런 단어가 obtain이라든지 등등등, keep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렵네. 자, 이제 빈칸 완성 네 문제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 문제인 3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였어요. 기업의 목적이 돈 버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되게 쉬운 내용이었는데 이게 또 영어 문제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좀 심각한 겁니다. 지금 1번 profit, 이게 이윤 아니야. profitability란 말은 수익성. 2번은 통합, unify의 명사형이죠. 통일, innovation 혁신. 4번의 reputation은 명성, 5번의 morality는 도덕성인데 이거는 그냥 빈칸까지 문장만 열심히 읽어도 느낌이 오는데 초기에 곡물을 거래하는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고 파는 얘네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야, 여기 전라도 지방에 너무 쌀이 많이 생산됐어. 이거 갖다 팔아야 되겠어. 잉여로 생산하는 지역. 거꾸로 이거 가져다가 쌀이 덜 난 흉년인 그런 지역에다 팔아야겠죠. 식량이 데피시트, 부족한 지역. 둘 모두에서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만들었다 그것을 자신들의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걸 주로 했다는 얘기죠. 가목적어이시고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공급과 수요 상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태를 알아야만 했겠죠. 이거 아는 것이 핵심이었겠지. 그래서 많이 남는 데에서 많이 생산한 데서 싸게 사가지고 정말 흉작인 곳에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보가 그들 빈칸의 열쇠였기 때문에 이게 정보 갖고 돈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상대적인 비밀 상태 속에서 활동을 하였다. 당연히 프로피타빌리티가 돼야겠죠. 나는 너무 이게 너무 의외였어요. 이게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비밀로 이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끼리만 해먹자. 야,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너도 나한테 서로 우리만 알고 지내는 거다. 로이얼티, 이거 충성. 너한테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에 기반된 비밀. 나머지 쭉 읽어가면서 특별하게 다른 선택지로 갈 만한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지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내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 두 번째 문제고 빈칸의 위치는 두 번째 문제인데 벌써 이렇게 길단 말이야. 선택지가 3점짜리네 더군다나. 사람들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저도 스타일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저만의 제가 잘 모르는. 그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이 글에서는 대화만 그런 게 아니라 글에서도 스타일이 있다. 어떤 소설가의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강의 스타일. 대화에서 그리고 글쓰기에서 우리 모두 다 엄청 의존한다. 뭐에 의존한대요?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협력. 대화하는 사람들
독자끼리 협력. 그래서는요? 쓰는 사람과 독자 사이 협력이겠죠?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exchange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다듬어진 실용적인 어떤 스타일이 폴리시란 말 알죠? 윤을 내다, 광택을 내다 협력을 더 쉽게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의 이제 스타일에 대한 얘기로 막 나와 있고, 자, 그 대화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원하는 것처럼 명확한 관련성, 비율, 비례, 당연히 그래서도 이런 걸 원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대화에서 그러하다, 독자도 그러하다, 글쓰기에서도 그러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작가도 잡으세요. 여기서 이제 빈칸으로 바로 갑니다. 작가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래러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relevance가 그 주제랑 관련성입니다. stay on the topic. 그 다음에 정보를 너무 과하게 줘도 안 되고,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하게 줘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3이면 고3스럽게 강의를 해야 되고,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답게 거기에 비례해서 가르쳐야겠죠. appropriate하게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계속 독자와 이런 걸 되게 신경 쓴단 말이야. In fact,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독자에 대한, 청중에 대한 이런 관심과 적절함, 적절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글쓰기에서, 대화에서보다 글쓰기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글은 아니잖아.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Non-verbal communication, 예를 들면 얼굴 표정 같은 거. 그 다음에 immediate feedback. 내가 무슨 말하면 바로 반응 나오잖아요.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을 글쓰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대화에만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글 쓴 사람은 아마 작가들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건가 봐요. 작가로서 우리들은 빈칸해야 된다.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대화에는 있는데 글쓰기는 없는 거니까. 1번 안 되겠죠? 2번 안 되겠죠? 3번도 안 되겠죠. 4번하고 5번 중에 고민한 친구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4번에서 틀린 친구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아까 왜 무슨 협력, 컬래버러티브 이거 때문에. 근데 독자가 라이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자들과 함께 협력적인 글쓰기, 너도 글 써, 나도 글쓰기 서로 비교해 보자. 너가 얘기한 그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보면은 독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자가 쓰는 글을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는요, 지금 작가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상상밖에 못해요. 가상의 대화의 양쪽, 그 반쪽, 다시 말하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이 둘 모두를 상상만 해야 돼, 대화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없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어떤 표정 같은 걸 할 수 없는 부재하고 있는 독자의 반응을 기대, 예상, 이런 의미에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4번보다는 5번이 더 적절한 답이다. 은근히 선택지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봐야겠네요. 요거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빈칸 완성 세 번째 문제 33번입니다. 지문이 막 특별하게 난해하거나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인 것 같은데 선택지가 은근 까다로워.
이 선택지 4번, 5번 중에 고르다가 4번은 너무 짧아, 4번은 컨설트가 왠지 미심쩍어, 그래서 왠지 5번일 것 같아. 이치하더 나오고 쉐어 나오고 퍼스펙티브 나오고 빌딩 나오니까 5번 골라서 틀린 친구가 상당수 있었겠구나.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문제 풀 때는 그냥 몰랐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첫 문장 보시면 디자인만 나오잖아요. 건물 디자인이라는 거를 좀 놓친 친구도 많았을 것 같아. 이게 건물 디자인, 건축에 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지금 제가 보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 풀 때, 빈칸 문제 풀 때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장 결정적인 근거라고 봤거든.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첫 번째 문장이 글 다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해석해 볼까요? 클라이언츠, 여기서 얘기한 클라이언츠라는 게 여러분한테 주문한 사람이겠죠. 이거 건축 의뢰를 맡긴 사람. 에게 줘. 충분한 기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디자인에. 제 디자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세요. 건물을 짓고 나서가 아니라 진행 중인 디자인이야. 지금 막 디자인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직업적인 성공. 여기서 얘기하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 디자이너로서의 성공. 그거의 열쇠이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클라이언트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 앞으로 프로스펙티브라는 형용사 알아두세요. 앞으로의 이런 사람들까지 인발브 시키는 거야. 참여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건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그 병원 그 주인, 병원을 운영하는 기업, 이 사람이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겠죠? 행정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분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의사들, 뭐 인턴들, 레지던트들, 간호사들, 그 다음에 스텝, 직원들 다 그 건물을 이용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환자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방문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야. 다양해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how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우절, as well as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하우절이네. How each type of user, 각 타입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방식, 현재 그 의료 시설 환경을.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 designs. 개선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디자인에 그 각각 타입의 유저가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결국에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더 만족해할 거래요. 새로운 건물이나 추가된 건물에. 그래서 에디션이란 말은 추가 건물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 그들이 빈칸에 들어갈 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반응 여러분 디자인에 대한 반응 이게 여기 빈칸에 들어가 줘야겠죠. 단 몇 번 디자인 과정 중에 컨설트 의견이 물어봐 졌었다면 컨설트가 뭐라고요? 뒤에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묻다예요. 컨설트가 그 사람들의 의견이 경청되었다면 5번은 왜 안 되는 거죠? 관점을 공유하는 건 맞는데 이미 세워진 건물이잖아. 이렇게까지 선택지를 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네. 디자인 과정 얘기입니다. 요런 거. 다 긍정적인 건데 absenteeism, 결근, 턴오버, 이직, 코스트, 비용, 증가된 생산성 다 좋은 얘기잖아요. 요런 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런 지문을 가지고 내신 공부하려면 좀 어렵겠네. absenteeism, turnover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자, 빈칸 한성 마지막 문제 34번입니다. 글 맨 앞머리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반가웠던 그런 분도 있으셨겠네. 보통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라. 뭐 정언 명령이라든지 절대적인 윤리라든지 아까 30번이었나요? 그 상황윤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칸트를 그런 지문만 있다가 국제연합, 국제연맹, 세계 평화에 칸트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런 거가 약간 결부되어 있어서 또 약간 소재가 새로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런 배경식 빼고 한번 풀어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모든 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칸트는 강력한 옹호자였어. 법치. 무엇으로서? 궁극적인 보장책으로서. 뭐의 보장책? 안정과 평화. 그리고 뭐? 자유의.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B 얘기를 하려고 not only but also를 쓴다는 얘기를 뚜누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문장만 읽었을 때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왜 A 자리에 얘가 왔고 B 자리에 프리덤이 왔는지. 아니 법치라는 건 법이잖아. 우리 법하면 뭐가 떠올라?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게 떠오르잖아. 법으로서 뭐 시큐리티하고 피스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법이 자유까지도 보장해 준다고? 야 칸트 재미난 인간이네. 어떻게 해서 칸트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쭉쭉쭉쭉쭉쭉쭉 얘기하다가 결론으로 야 결국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 법이라는 게 네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증진시켜주는 거라고. 그런 내용으로 딱 글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만약 그런 법이 금지한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금지하다. 그들이 제정신이라면 합리적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할 거라고 선택하지 않을 그런 무언가. 여러분 아빠 엄마 때릴 거예요? 안 때릴 거예요? 제정신이면 때려요? 아빠 엄마를? 법이 다 금지를 했어. 그런 법이 그런 무언가를 하게끔 금지한다면 그 법은 cannot be 내가 늘 얘기하지만 빈칸 앞에 있는 not을 되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법은 만약에 그 법은 하고 끝났으면 여러분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그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식한테 맞을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법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자유를 더 증진시켜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not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그들 자유에 대한 제한, 제약, restraint로서 이해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3번 선택지 1, 2, 4, 5번 한번 봐줄까요? 1번 be regarded as 뭐뭐라고 간주가 되다. 2번도 뭐 be viewed as 뭐뭐라고 바라봐지다. enforce는 집행하다, 뭐 강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효과적으로 강제되다. accepted 받아들여지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캔낫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정문이라는 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를 confine 구속하다, 제한하다,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아니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 합리적으로 지금 구속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이상하고. 사법 시스템의 강한 옹호자라고 바라봐 줄 수 없다. 뭐예요? 사법 시스템을 지금 옹호하는 거지, 법이. 인간들의 사악한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제될 수 없다. 아니죠. 지금 이게 좀 인간의 본성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윗부분에 보면은 이불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좀 이게 좀 쓰인 건데, 이상적인 법적인 틀의 가정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내용이 조금 이상하네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상적인 어떤 법적인 틀, 그곳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사람이 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떠나서 이제 철저하게 지금 이 흐름에 맞는 표현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인데 다른 선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이제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면은 자, 칸트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형식, 어떤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무엇의 규제를 받는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바인드해주는, 묶어주는 법적인 틀. 왜냐하면 오직 그런 프레임워크만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번성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능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칸트는 법적인 법치를 되게 찬성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지만 그의 이런 믿음, 불가피한 필연적인 어떤 진보에 대한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이거나 고결한 어떤 인간 본성을 되게 높게 봐서 인간 다 착해, 그런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종의 나대의 법비네요. 오히려 홉스적인 관점에 가까웠다는 거야. 우리 홉스는 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을 되게 악하게 본 사람 아니야. 자,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 성향의 어떤 성격이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효과적인 어떤 법적인 틀을 갖다가 만들어서 유지하는 걸. 왜? 평화를 갖다가 시큐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홉스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얘기하잖아요. 다 죽고 죽이고 할 수 없으니까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바탕을 한 게 칸트란 얘기예요. 약간 애덤 스미스 이쪽도 약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제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약간 그런 얘기랑 유사하죠. 우리는 사람의 어떤 선이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존하는 거야? 심지어 악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도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는, 왜 멋담시 법적인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구속하는, 바인드해주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는 거는 구현체다. 뭐를 구현하냐? 그런 원리들, 정치적 원리들의 구현체다. 모든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 그냥 그 법에 다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면상으로는 법이 되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법이 자유를 오히려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다 쪽으로 결론이 내어져야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35번 무관 문장인데 딱 제 얘기네. 오늘 좀 운동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수능 날이어가지고 만사 다 제끼고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파요. 지금 6시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8시 지금 14분. 배고파 죽겠네 지금. 빨리 지금 9시 내에 다 촬영 마치고 저는 밥을 먹고 운동은 개뿔 내일 해야겠다. 이게 지금
중간에 갑자기 있죠. 3번이었나요? 장학금 신청 마감일 놓치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목공의 수업 놓치는 거 얘기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야. 답 3번. 그렇게 해서 틀린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그래 목공예까지 내가 인정해 줄게. 목공예 수업 나오네. 자연스러워. 근데 갑자기 또 동그라미 5번부터는 목공예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3번 아니면 5번, 2번 골랐다가 틀린 친구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요거를 가장 우선시 여기죠. 자기 관리. 나는 내가 지킨다. 운동이랄지 습관이랄지 취미랄지 휴식이랄지. 그래서 항상 나 셀프 케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항상 그게 이메일 메시지가 막 날라오지 않나 예상치 못한 회의가 잡히지 않나 해가지고 다 뒤로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시 잡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셀프 케어가 자꾸 뒤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부터 가볼게요. No matter how much we plan.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어떤 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 해설 강의가 더 중요해요. 밥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수능 해설 강의가 더 중요하잖아. 그죠? 수능 해설 강의를 놓쳤을 때의 그 임팩트가 운동하는 것을 놓쳤을 때의 임팩트보다 더 클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셀프 케어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하다. 야, 이게 자주 반복돼 봐. 네가 셀프 케어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높이지 않는 것에 누적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예외적인 거다. 오늘만 그래야 돼. 너 내일부터 운동해야 돼. 이것을 make sure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갑자기 4번 문장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목공예 수업에 등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디자인 클래스보다 앞서. 왜냐하면 목공예 수업이 디자인 수업보다 더 경쟁률도 치열하고 우리에게 더 도움되는 거니까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순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6번. 최근에 1학년들하고 어떤 지문이 있는데 17세기, 18세기 과학혁명 이후로 기계론적인 사고,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시계, 클락으로 바라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선생님 자연은 자연이지 자연하고 시계하고 뭔 상관이다요? 막 이렇게 어떤 애들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36번 지문을 같이 1학년 그 친구들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자, 주어진 문장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시계를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느낌이 딱 오네. 시계라는 게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시계라는 게 일종의 과정이야. 기계 안에 구현된 기계 속으로 형태가 갖춰진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의 본질은 시계 클락이라는 것의 본질은 반복성에 있어. 리피트의 형용사 리피터티브. 자, A 단락 아니죠? B 단락은 another much longer scale clock radio carbon 너무 급하죠? C가 제일 좋네. 그 다음에 이 어라는 부정관사가 사람을 참 마음 편하게 해주네요. 클락이라는 것은 거의 어떤 과정이든 다 될 수가 있어.
반복하는 것이면 계속해서 무한한 시간 동안 물시계 똑똑똑똑, 서경시계, 진동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시계 얘기를 했고, 자 이제 C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 그 탄소, 그 레디오 카본, 그걸 뭐라 하지? 방사능 동위원 탄소 뭐 있는데, 아무튼 그거 날짜 정하는 거 있지. 반감기 있잖아요. 그걸로 이게 시간 정하는 거, 연대 측정법, 그게 또 시계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설마 C에서 B로 갈까 하고, 반복성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와줘야겠지. 이중부정이죠? 사건의 반복적인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시계하면 반복성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The only example that comes to mind readily. 잠깐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 예외를 하나 찾아냈네. 양초 있잖아요. 시간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양초. 점점 짧아지겠죠. 짧아지겠지. 2시, 3시, 4시 짧아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바로 뭐가 있다?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이 밀랍, 초를 이루고 있는 그 양초, 그 밀랍 분자들의 반복적인 연소. 그죠? 계속 일정하게 타들어가니까. 따라서 이거 역시도 이터러티브 프로세스다. 비록 처음에는 그게 이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은폐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복성이 없어 보이잖아. 계속 줄기만 하니까. 하지만 이 줄어드는 것 안에 반복적인 어떤 그 줄어듦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양초는 되게 짧은 케이스고 좀 긴 케이스로 나온 게 이제 제가 방사능 그 탄소 뭐 동위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레디오 카본 데이팅의 사용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얘도 이와 같이 보이는 그런 좀 더 훨씬 더 긴 스케일의 시계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주는 거잖아, 지금. 그죠? 반감기 쭉쭉쭉쭉. 그죠? 그거는 부드러운 타임 스케일을 일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그 원자 카본 14의 원자의 그 디케이가 반복적이다. 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죠. 계속 쭉 연속적인 어떤 모양새를 보이지만 하면서 끝. 자, 답은 C, A, B. B로 갔다가 B에서 C나 A로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B로 끝나야 될 것 같네. 그런 의미에서도 답은 4번 돼야겠네요. 순서 두 번째 문제. 와, 길다. 오. 지금 A, B, C 맨 앞에 연결사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대세인 지시사는 A 단락에 디스가 딱 하나만 있네. 설마? 답이 1번? 그럴까봐 제가 얼마나 조바심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36번의 답이 4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려고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포괄적인 물음을 던지도록 해준다. 많은 다른 과학 학문들보다. 디서플린이 훈육의 뜻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학과의 뜻이 있잖아요. 자, 생물학, 지리학, 화학, 컴퓨터 공학 이런 거보다 철학이 조금 넓죠. 그죠? 철학이라는 것은 큰 그림, 숲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다양한 지식 분야들. 그래서 약간 메타과학적인 측면이 있죠. 철학이라는 게. 자, A단락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답이 1번인가? 왠지 답이 1번일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은 의미한다 하고 while절 있고 나서 그것은 supplement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 this means가 이게 되나 이게 주어진 글에서? 아니야. 이거 A 아니야. 지금 저는 A 아니야 라고 좀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동시에 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저 A 앞에 바로 뭐가 있었을까? 철학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철학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약간 끝나는 걸 찾으셔야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C에서요. 여기에 철학의 어떤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B의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아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요구된다라는 얘기는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전 제 생각인데 B에서 A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B에서 A로 가는 게 관건이라면 결국 핵심은 C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C, B, A냐? 그 답이 5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 이 싸움. 50%.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C가 맨 마지막에 오기는 좀 그렇죠.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큰 얘기란 말이야. 철학 얘기란 말이야. 나중에 점점 이 철학과 다른 과학과의 그 연합 이런 얘기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답이 사실 C가 제일 처음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통합과학, 융합과학, 융합학문적 어떤 노력, 바로 인지과학의 거기에서는 이 철학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준다?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간극을 메워주는 어떤 이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다양한 학문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생물학하고 의학하고 윤리학이 만났는데 그 위에서 철학이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이오니어 뉴 웨이스 포 리서치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길의 어떤 파이오니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들과 다르게 철학학이란 비경험주의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든지 실증적이라든지 자료, 통계 이런 게 아니야. 철학은 뭐야? 철학은 무기가 요거예요. 논리적인 사고, 논증. 솔직히 책상 위에서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개념들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경험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법이에요. 설마 여러분 C로 끝나겠어요? 글이? 더 가야겠지. 이제 B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하죠, 여러분? 철학자들의 기여는 종종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도전한다는 거야. 니체가 대표적이죠. 기존의 전제들. 도전하고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새로운 연구 접근법을 제안하고.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자기는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거네. 하지만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고를 하는 의식의 성격, 그런 철학을 하는 의식의 성격을 또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철학도 철학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가 이제 너도 이제 좀 바깥을 좀 봐. 바깥 협업 좀 해. 신경과학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철학 너가 이런 건 잘하는데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너 너무 계속 이거 무시해왔는데 실증적인 어떤 발견이라든지 실험 이런 거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좀 더 컴프리헨시브 언더스탠딩에 도달하려면 하면서 좀 껄쩍지근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그 끝단락다운 건 A단락이네.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봤던 게 뭡니까?
B에서 A로 가는 거. 그리고 C단락의 성격은 철학의 자족성이죠. 철학이 혼자만 있어도 되는 어떤 모양새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C단락이 좀 앞쪽에 있어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답은 5번이 제일 좋겠다. 근데 조금 다른 평상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던 그런 문제들보다 좀 근거가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별로다. 내가 잘 어렵게 풀면 별로다. 자, 올해는 문장삽입 문제들이 얼마나 어렵게 나왔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같이 풀어봅시다. 차차차차. 선택지 3번에 예를 들어, 선택지 5번에 예를 들어, 이가 일단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끔씩 우리 내면의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여러분 각자 다 자기만의 서사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서사가 있잖아. 난 불쌍해. 난 정말 노력형 인간이야. 난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언젠간 잘 풀릴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견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라고요? 버들쏘 다음이라고요. 된다.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 됐어. 끝났어. 정체성 얘기 무조건 찾아야 되고요. 이 내적인 내러티브가 분명히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내 제자 중에 한 놈은 이거 틀렸다라고 벌써 저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선생님 여기 stories around them. stories we form. 답 3번. 3번 다음이 정체성 얘기인지 아닌지 봤어야 될 거 아니야. 정체성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정체성 얘기 어디 나와? 다 내적인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정체성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와, 끝까지 2번, 3번, 4번 지나서 5번. 그것도 아마 5번이 답이었던 문장 삽입은 항상 오답률 높아.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지. 이야기를 말하는 어떤 동물이라고. 유발 하라리 님이 호모사피엔스에서 얘기했어. 우리는 아주 루틴하게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세상을 이해하도록. 종교도 다 이야기고 이데올로기도 다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는. 우리의 정신은 이해하려고 추구합니다.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정 대학의 학생들, 졸업생들, 대학원생들과 이 아마 교수님이 쓰신 건가 봐. 별로 좋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연세대학교 놈들 맨날 부정행위에, 고려대 놈들, 서울대 놈들 부정행위에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야. 최근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그죠? 내란을 일으키는 놈들 다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요. 갑자기 여러분은 모든 사람, 그 대학 나온 모든 사람을 판단 내리는데 뭘 갖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갖고서 판단을 내려버리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체성까지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보수 우파, 나는 진보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거, 뭐 총기 통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랑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정체성.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문장 삽입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가 없네.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거. 차이. The difference is that. 차이는 이렇습니다. 게임 세계 속의 액션은
can only be explored. 오직 탐구될 수 있는데 가상세계의 신체 공간, 그 아바타의 가상 공간을 통해서만 익스플로어 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실제 세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 비교하는 내용의 글인가 보다. 여기도 액션이 있고 여기도 액션이 있어. 유사해. 근데 그 차이, 아이고야,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게 나오려면 유사하다가 먼저 있고 나서 차이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앞으로 펼쳐지겠지. 3번이냐 4번이냐.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4번 골라서 틀린 친구가 엄청 많을 텐데 답이 왜 3번이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실제 세계에서의 행위와 가상세계 속의 행위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접속사 보시기 바랍니다. 애저처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게임 속에서의 액션 얘기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 게 지금 이 3번 다음 문장 아니야. 이거 틀리신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문장 삽입은 근거만 잡으면 글 다 안 읽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다음 문장부터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아바타의 바딜리 스페이스. 그 다음에 게임 세계 속에서 아바타의 잠재적인 액션들. 이것은 유일한 방식이다. 그 게임의 외부 세계가 그 게임의 external reality의 그 현실성이 지각될 수 있는 그 아바타. 이 아바타가 위를 올려다보면 그 아바타 위쪽 세계가 보이는 거고, 아바타가 고개를 숙이면 아바타의 아래쪽 세계가 보이는 거죠. 마인크래프트인가요?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걔가 움직여. 내가 바깥 게임하고 있는 내가 왼쪽 오른쪽 고개 돌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실제 세계처럼 퍼셉션, 지각 보고 듣고, 그냥 지각 중에서 가장 핵심은 시각이니까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시각은 행동을 요구한다. 보세요. 아까 내가 했잖아. 고개를 드는 거, 고개를 낮추는 거. 근데 다르다는 거죠. 오직 아바타의 그 신체적인 공간, 얘가 고개를 들어 올리고 고개를 낮추고 이러는 거, 이거에 의해서만 탐구가 될 수가 있죠. 동그라미 3번 문장.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의 지각적인 어떤 그 필드를, 지각면, 지각 그 범위, 게임 속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이용 가능한 액션들을 둘러싸면서, 이것을 포함하면서 게임 속에서 막 달리고 뛰고 움직이고 하면서 점점 자기가 보는 범위도 조정을 해 나가겠죠. 범위도 연장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보면서 이제 또 게임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겠지. 계속 이 퍼셉션과 액션의 그 룹, 고리가 생기겠죠. 계속 내가 왼쪽으로 간다, 새로운 게 보인다. 거기 뭔가 적이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선다. 달린다. 다른 면이 보이겠고. 이 계속 룹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one step removed, 한 걸음 리무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세계에서 좀 떨어져 있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one step removed란 말이 실제 세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괄호친 부분이 실제 세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몸뚱아리랑 바깥
external world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 대신에 이게 실제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지각 행동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게임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아바타의 인터랙션, 아바타가 아바타의 세계랑 인터랙션 하는 걸 통해서 그쪽 세계를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보고는 있지. 여러분이 그 아바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one step removed,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은 조금 까다로웠는데 요약문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이걸 왜 요약문으로 냈지? 싶은 그런 지문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 내용이 없거든요. 크게. 근데 요약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에는 지금 전부 다 명사가 들어가고 여기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로 안 보이는 거야. The performing arts가. The performing arts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본문에서는 설명을 해줬죠. 연극, 발레 같은 거. 뭐 클래식 공연도 마찬가지겠고. 자, 그런 영화라든지 방송과 다르게 발레, 뭐 연극, 춤 이런 공연들은 재정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하죠.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돼. 대기업 후원도 받아야 되고. external funding에 대한 의존 때문에 금전적인 경제적인 A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좀 안 좋은 단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stability 1번, 3번, 2번 좋은데? 불확실, 불균형은 좀 그렇다, 그지? 챌린지는 좀 어려움, 도전. 그 다음 얘네들은 유니크하고 라이브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죠. 뭐 뮤지컬 이런 것들은. 청중을 잃어, 확보해, 쪼개, 스플릿 자체로 이상하네. 청중. 그런 경험들이 뭐야? 그죠? 연극만의, 뮤지컬만의 라이브 공연을 가치 있게 여기는 청중들을 갖다가 잃고 있다, 시큐어라고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딱 3번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어디 있습니까? 근거 빨리 찾아보세요. 야, 근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 야, 한참 뒤에 나온다. 여기 있네, 여기. economically unstable. economic이란 단어를 financial로 바꿔치기 하고 unstable이란 형용사를 갖다가 challenge로 바꿔놨네. 왜냐하면 그들을 sustain 해주는 그 기관들이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요. public funding, corporate 기업 funding. 그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 힘, 이것을 retain,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중, 매시브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일정하게 좀 큼지막한 청중에 대한 매혹, 이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다 했으니까 secure란 단어가 되어줘야겠죠.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당도했어요. 41번, 42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렵죠? 소재가 좀 낯선 소재고 글도 길고 제목을 봤어요. 비슷비슷해 보여. 이번에 제목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 선택지가 3점. 그 다음에 어휘도 어려웠죠. 자, 41번 1번 보세요. 시각적 예술로서의 드레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을 잘 기록해 두십시오. 옷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인가? 아니죠. 3번. 왜 컬렉터들은 역사에 알려져 있지 않은 드레스를 원하는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희귀하니까, 비싸니까 그런 건가? 4번. 드레스 문화. 인간 옷의 기원을 찾아서 추워서 입었겠지. 뭐 처음엔 가죽 같은 거 나뭇잎 엮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2번하고 5번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5번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5번 골랐을 것 같은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 일러스트레이션이 중요해. 드레스 디자인에 있어서. 근데 이 글이 드레스 디자인에 한정된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이라는 점에서 싱은 잘 잡아낸 것 같아. 시각적인 출처, 자원, 의복의 역사의 빈틈을 메워준다. 요게 중요하다. 우리가 왜 옷도 결국엔 다 썩잖아요. 고구려 시대 그런 알고 싶은데 연구가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야. 다 썩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천마총 막 이런 데 그려져 있는 벽화 보면서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나마 있으니까 우리 연구가 되는 거 아니야. 시각적 자료. 자, 갑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따라서 옷에 대한 연구의 똑같은 중요성을 다른 분야의 거랑 똑같은 중요성을 주려면 너희들 왜 자꾸 건축, 그림, 인쇄, 드로잉, 스커플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옷 연구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려면 불가피하다. 이런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영역들이라는 게 뭐야?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영역들이겠죠. 요런 애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 많은 소스 머티리얼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죠? 우리가 썩으니까 이런 걸 봐야만 했다는 거야. 건축, 그림 이런 걸 통해서. 남아있는 드레스, 생존한 드레스, 그나마 유물이 남아있는 드레스의 역사. 이거는 17세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얘네가 안 썩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서브젝이다.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 옷의 이 분야는 정적이라기보다는 플루이드이다. 스태틱이란 형용사하고 플루이드라는 형용사가 반대말이죠. 스태틱은 고정된, 플루이드란 말은 유동적인.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연구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유동적이다? 옷이라는 거는 변화가 되는 거지. 보세요. 이 옷이라는 거는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냥 고정시켜서 바라보면 안 돼. 운동 속에서, 인간 몸뚱아리의 운동 속에서. 이야, 이 플루이드란 단어랑 무브먼트란 단어가 통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스태틱이란 단어가 뭐랑 통하는 거예요? 프로즌. 이거랑 통하는 거죠. 어떤 전시되어 있는 어떤 그 왜 마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입혀놓고 거기서 딱 고정된 채로 얼려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고정됐다는 얘기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걸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전시해 놓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의복이라는 거는 움직여서 있으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라이플리스란 단어를 딱 보면은 움직인다고 했는데 왜 생명이 없다 그러지? 10번 골라서 틀린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 문맥을 봐야죠. 이것이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튬에 대한 컬렉션을 큐레이팅 할 때. 그죠? 다 정적으로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 현대 작가들이 생각한다. 아니 이 지금 이렇게 컬렉션 잘 해놓으셨는데 의상을 뭐 고려시대의 의상, 조선시대의 의상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지적으로 봤을 때나 좀 죽어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사람에다 입혀놓고 막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죽어 있게 보이는 이유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은 되게 연구가 잘 되겠죠. 종종 다양한 타입의 illustrative examples,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다양한 어떤 움직임 상태 속에 있는 그림이 있다 쳐봐. 그 옷을 입고서 그런 것이 증거를 갖다가 제공해 줄 것이다. 어떻게 의복이 착용되었는지 어떤 그 시기 내에서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약간 가정법 비리 나는 거죠. 만약 그런 정보가 없다면 여기에서 여기에 이르는 Displays of Historic Dress, 역사적인 의복을 전시해 놓은 것은 그냥 어색한 모방에 불과할 것이다. 모방에 불과하겠죠. 그냥 라이클리가 와야지 왜 언라이클리가 옵니까? 빈칸 한성에서 빈칸 앞에 있는 낫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어휘 문제에서도 이런 낫을 조심하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문제였네. 여기가 부정적이잖아. 지금 여기 이미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41번 답 2번, 그 다음에 42번의 답은 5번. 의외로 5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참말로 많이 틀렸겠는데. 자, 마지막 복합문단 한 세트 남았습니다. 앞에 지문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복합문단을 좀 놓친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네요. 사실 복합문단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웠는데. 자, 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줄리아가 등장을 하고 아빠 샘이 등장합니다. 밖에 나가자 그러는데 이 미아라는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 열중이에요. 너무나 전형적인 요즘 아이 모습이네요. 그래서 남편 샘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자기 폰 안에서만 산다. 우리랑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감대가 넓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I feel like she's growing distant from us.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다. Why don't we set up a family reading club? 이 샘이란 아빠도 거의 윤재나까인데 생각해내는 게 이런 거야. 가족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근데 이 아줌마 줄리아도 못지않아 그 제안에 얼굴이 밝아졌어. 그리고 샘이 아빠가 엄마가 얘기하니만 안 들으니까 이제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미아랑 함께 얘기를 해보기로 약속을 했어. 설마 비달라기겠어요? 첫 번째 북클럽 미팅? 너무 심하죠? 도서관으로 바로 가? 먼저 이게 아빠랑 그 딸이랑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쌤이 이제 얘기하니까 당연히 미아는 머리를 단번에 흔들면서 시간 없다고, 학원 갈 시간밖에 없다고 시험 공부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야, 시험 공부는 안 하면서. 그래서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 징그러운 아빠. 야, 똑같은 이야기를 읽고서 생각을 공유하면 재밌지 않겠냐. 이 아빠가 설득을 했죠. 설득 이후에 이 미아라는 여자애가 그래도 훌륭하네. 효녀네, 효녀. 마지못해 동의를 해. 얘가 좀 생각이 아주 없는 애가 아니구나.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거든. 자기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폰에 쓰고 있음을. 그래서 딸이 물었어. 아빠, 그러면 그 대신 내가 첫 번째 책은 내가 고른다. 막 무서운 막 공포 막 아빠 엄마 절대 다시는 읽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쌤이 기꺼이 그래. 이마저도 되게 이쁜 거죠. 도서관에서 책 고르는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1시간 동안 길을 잃은 기분이야. 그 수많은 그 제목들. 도서관에서 책 구경하는데도 시간 엄청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읽고 싶은 작가를 미리 정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두 권 딱 골라서 읽어요.
그랬더니만 다행히 도서관 사서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물어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있느냐? 가족 독서 모임을 위한 책을 한 권 찾고 있다. 미아가 이제 시인을 했죠.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미스테리, 탐정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카페 파리스라는 제목의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같은 작가, 셜리 잭슨 아주 고어한 하드 고어한 그런 거 히샤히샤 게이고 막 이런 책을 막 한번 찾아봐야겠어. 카페 파리스가 어떤 책인지 한번 책을 건넸대요. 너가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는 체크아웃 했다는 얘기는 갖고 갔다는 얘기죠. 대출했다는 얘기죠. 뭐야, 너무 쉽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죠? 미아는 다시 자기의 부모님과 연결되는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 수능 끝나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쌍수하고 놀고 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번 클럽 미팅을 기다렸다 하면서 끝. 여기서 C만 이 사사 아줌마죠. 줄리 아줌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처음부터 환영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이럴 리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후다닥 강의했는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잊으시지 않았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뭐 이번 수능에 관한 이야기들 댓글로 좀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